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셰프의 요리 교실입니다. 우리가 남의 일이라고 좀 이렇게 쉽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요식업계 같은 경우에도 남의 식당이 새로 개업하면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기의 견해를 말하기 쉽죠. 근데 제가 사람들이 흔히 그를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미각을 통해서 평가하는 게 훨씬 더 주관적이고 또 편향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이 식습관은 매우 예민하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 편차가 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맛있는 음식이 그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싫어하죠. 저 황셰프로 말하자면 중동에 가서도 한 달쯤 살아온 사람이니까요. 중동 가면 고기도 매우 단출합니다. 돼지고기 없지요. 주로 양고기하고 닭고기밖에 없습니다. 소고기도 잘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난이라고 우리가 인도 음식 먹을 때 나오는 넓적한 밀가루 구운 거. 피자도 아니고 떡도 아닌 것이요. 거기에다가 이제 토마토 썰이고 또 거기에 양념 좀 하고 기타 채소 조금 썰인 걸 가지고 손바닥으로 떼가지고 밀가루 구이를 고기하고 각종 야채 이런 양념을 넣어서 싸서 먹는 그게 주식입니다. 허구한 날 그놈을 먹습니다. 그래서 황 대표는 이라크까지 가서 중국집에 짜장면 가리켜서 만들게 해서 먹으러 다녔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 동네는 중국집에 가도 이슬람화되어 있는 중국 음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중동에서 한 달 동안 현지 음식 먹고 버텼다 하면 황 대표도 대단한 사람이죠. 자, 황 셰프도 황 대표만큼 먹는데 별로 가리지 않는데요. 그래도 저도 잘 못 먹는 게 있습니다. 황 셰프도 20살이 되어서야 김치를 먹었고 또 아직도 보면 민물 물고기 찌개를 잘 못 먹습니다. 민물 생선을 먹으면 흙냄새 같은 게 나서 전혀 못 먹고요. 보신탕이나 이런 것은 아주 그냥 입에도 대지 않고 요즘 젊은 사람도 양고기 좋아한다는데 양고기도 전혀 맛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전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육식을 좀 꺼려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채소도 조금씩 찢어서 찍어 먹는 형태나 샐러드 형태로만 먹을 줄 압니다. 돼지고기가 막 듬뿍듬뿍 들어있는 김치찌개 어릴 때는 못 모르고 좀 먹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걸 먹으면 조금 역하다고 느낍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산채로 먹는 거 있잖아. 빙어 같은 거 이런 것도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의 이런 행태가 음식에 대한 편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주한미 대사 골드버거 이 양반 자신이 동성연애자다. 그래서 오자마자 동성연애 집회에 가서 연설도 했죠. 좀 못마땅했어요. 동성연애는 취향이라고 존중합니다만은 한국에 오자마자 첫 행사로 동성연애자 집회에 가서 마이크 잡는 모습을 보고 저것이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담고 있는가 좀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었어요. 좋아요. 그건 본인의 어떤 컬러나 또 본인의 색깔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관훈 토론이 있었는데 전술핵 재배치 논의 주로 이제 이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이나 저 같은 사람 또 보수 일각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무책임하다라고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외교관 생활로만 때가 굵은 사람인데 진짜 북한의 비핵화가 협상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오늘 토론회에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 전술핵에 대한 이야기가 푸틴에게 시작되었던 김정은에게 시작되었던 무책임하고 위험하다. 확장 억제는 미국이 가진 핵 전력을 포함한 모든 부분을 동원해 보호한다는 거다. 이에 대한 우리 의지는 누구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이 이야기하는 핵 확장 억제는 몇 가지 방법으로 넣을 수 있지요. 첫 번째는 미국이 해구산으로 보호를 해준다는 것. 그 다음에는 미국이 동해상에서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그런 재래식 전투력을 강화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확장 억제라는 것은 미사일 방어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다 거짓말이라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해구산이라는 거는 말로 북한이 쌓았을 때 우리도 쏴준다. 그래서 상호 확정 파괴를 약속해준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눈앞에 물건을 놓고 이것이 확장 억제 그리고 또 핵 대 핵으로 간다면 상호 확정 파괴가 될 수 있지만은 눈앞에 있지 않은 걸 가지고 말로 이 버블로 확장 억제를 말하는 것은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미국이 만약에 해구산 뉴클레어 엄브렐러로 한국을 보호해 준다고 하는데 미국은 한국에게 도대체 어디에 있는 미국의 핵 미사일이나 SLBM 등으로 북한이 한국에 핵을 쌓았을 때 미국이 쏜다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91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갖다가 하기 전까지는 900수십 개의 전술핵이 한반도 있었어요. 또 솔직히 말하면 전략핵도 있었다고 봅니다. 전술핵만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과 대치하는 속에서 북한은 핵 개발을 하기 전에 한반도 남쪽 한국에는 전술핵 무기와 전략 핵무기가 있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략 핵무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동서냉전 시대에 미국이 소련과 대치하는 모든 이 철의 장막에서는 전술핵과 전략핵이 같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북한에는 그때 핵이 없고 남쪽에는 핵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비대칭 전력이었죠. 대신 북한이 중국이나 소련에 의해서 이 해구산을 제공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북한에도 북한이 소유하지는 않았지만은 당시 한국이 미국에 전술핵무기 등을 갖다 둔 것처럼 북한도 중국이나 소련에 전술핵무기를 갖다 두고 중국이 컨트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때는 서로가 핵을 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서로가 상대의 핵을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었죠. 북한도 소련이나 중국이 이야기하는 해구산을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북한은 확실하게 자기들이 개발한 100발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전술핵 전략핵이 있고 남한에는 한 개도 없다라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미국은 뭘 가지고 한국을 해구산으로 보호해 주겠다는 거냐? 미국 본토에 있는 전략핵을 말하는 것이냐? 물밑에 다니는 미국의 핵 잠수함에 실려 있는 그 핵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미국 항공모함에 핵이 있다는 거냐? 아니면 괌 앤더슨 기지에서 출격하는 미국의 폭격기에 있다는 말이냐? F-35 비행기에 있다는 말이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뭐라 하는가 하면 해구산으로 보호하고 있으니 전술핵 배치 같은 소리를 하지 마라. 무책임하고 위험하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골드버그는 바이든의 쫄병이니까 이런 소리를 외교적으로 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 5천만 명 중에 외교를 통해서 비핵화할 수 있다는 것은 친북 주사파 세력 말고는 아무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핵무기가 아니라 긴장을 낮추기 위해서 핵무기를 제거하는 데 더 중점을 둬야 된다. 무기 가지지 말고 북한 제거에 중점을 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골드버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도대체 북한을 핵을 제거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북한이 비핵화 평화 협상에 들어올 거라고 봅니까? 7차 핵실험은 시간 문제지 할 것이다라고 보고 그런 행동을 한다면 무책임한 증거가 될 거라고 말하고 그리고 동맹국들이 도발에 대응해야 될 현실적 필요가 생긴다고 말을 하면서도 북한의 핵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중국에 대해서도 솔직히 말했다고 하면서 지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에 지금 의존할 수 없다. 북한 미사일 발사나 제재 회피 노력을 막지 못한 중국이 할 일이 거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는 북한의 문제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이 NPT, 그러니까
핵 확산 방지 조약에 대한 한국의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거론함으로써 이 문제를 안정적으로 다뤘다 하면서 전술핵이든 아니든 위협을 증가시키는 핵무기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오히려 핵무기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죽었다 깨어나도 가능하지 않은 일을 마치 이 사람은 가능한 듯이 말하면서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말을 너무 쉽게 하고 또 솔직히 강대국의 외교관으로 우리를 깔보듯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는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끝낼지에 대해서 대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면서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정상으로 여겨지는 가설적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또 말합니다. 그럼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사실을 부정하자라고 애써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이제 형식적으로라도 비핵화 평화 협상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 또 문재인처럼 이재명 같은 친북적 좌파 정권을 한국에 탄생시켜서 그 정권이 북한하고 비핵화 협상을 주선하고 미국이 마지못해 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사실상 북한 핵을 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이제 북한의 핵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숫자를 감축하는 쪽으로 가고자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미국은 솔직히 비핵화를 원하는 것인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과 미사일 숫자를 통제함으로써 미국 국민들과 우방을 속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북한 같은 나라에서 군축이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가서 세봐야 얼마를 줄였는가를 알 수 있죠. 군축은 북한이 가진 핵과 미사일을 줄이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 개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군축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미국 대사를 보면 미국이 한국 문제에 대해서 전술핵 재배치 같은 것도 어지간하면 인정하지 않고 비핵화 평화 협상이 목표라면서 북한에 끌려가다가 북한의 도발로 한 대를 얻어맞고 그건 또 그때 가서 의논하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북핵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나 전략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과 미사일을 협상 카드로 놓고 북이 서해 5도, 백령도 등을 점령하고 협상으로 끌고 갈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황세프는 골드버그 대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일본에 계신 동전님이 새로운 과일, 계란도 좀 보내오시고요. 이랬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의 디저트. 골드버그 대사, 비핵화 협상 같은 헛소리 하지 말고 진실을 똑바로 봐라. 당신 미국으로 가는 게 좋겠다.